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면은 걱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걱정은 해봐야지. 882, 64, 99, 81, 37에 37, 21, 89. 64. 아,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 심해지지? 큰일이네, 진짜. 원장님,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아,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럼요. 근데 건망증이 약간 너무 심해지면은 걱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걱정은 해봐야지. 치매요? 제 나이에 벌써? 아니, 치매는 조기 치매도 올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건망증이 이제 어떤 건망증이냐 이런 정도를 따져봐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자주 보는 사람이라도 네. 이름이 안 기억날 때가 있어요. 기억이 다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그런 건망증. 아, 건망증. 그 정도는. 그러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치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정확하게 치매란 뭔가요?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럼 기억력만? 아니죠. 이제 기억력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뇌 전반적인 모든 기능이 소실돼 가는 거죠. 뇌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크게 3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생명 유지의 제일 기본적인 척수와 연수. 연수가 이제 심장 박동을 지시하고 숨을 쉬게 하고 그 윗단계 소뇌, 중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뭐냐면 약간의 감정. 사랑한다, 좋다, 행복하다. 그 위에 대뇌 피질, 기억, 사고, 판단, 언어 뭐 이런 모든 걸 하는 게 대뇌 피질이에요. 치매는 대뇌 피질이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조기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기 치매가 있죠. 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당연히 나이 들어서 노인성 치매고 노화일 수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지 못한 거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전체를 알츠하이머라고? 알츠하이머라고 그런 거. 치매는 증상이고 아. 네. 선행되는 사유가 있어서 치매가 오면 지금 2차적인 치매죠. 아, 선행되는 사유가 있어서 오는 치매는 어떤 게 있나요? 뇌혈관 질환, 파킨슨을 오래 알아도 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당뇨를 알아서 당뇨병 때문에도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뇌혈관성 변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알코올 히스토리도 있고 다른 또 소소한 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체크를 하죠. 근데 약간 그 얘기는 들은 적 있는데 블랙아웃 자주 되면은 그 치매 위험 높다. 알코올성 치매가 될 가능성이 많죠. 블랙아웃 되도록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이 그렇게 돼 한 40살쯤 되면 아유 위험하지. 위험한 사람 옆에 앉아 있네 지금. 네, 아니요. 저는 블랙아웃은 안 됩니다. 됐었죠, 옛날에. 그럼 제일 우리가 어쨌든 흔하게 보는 거는 알츠하이머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일 많죠. 한 60%, 70%가 알츠하이머일 거예요. 그러면은 치매 대표적인 증상 한번 살펴보면 첫 좋을 것 같아요. 번째가 기억력도 최근 기억력이 없어져요. 내가 옛날 살던 집은 기억하는데 이사 간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장소를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물건과 이름을 매칭을 못 하는 거. 그다음에 882, 64, 99, 81, 이거 못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농담처럼 37에? 37, 21, 89, 64, 63 아니에요? 89, 23? 그 6자리 이렇게 헷갈리죠. 88이 원장님 64구나. 헷갈렸잖아요, 지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하게 되고 계산기 쓰고 그러니까 정말 계산 능력이 옛날 암산 능력이 막 떨어졌잖아요. 이걸 갖고 치매라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내 돈 줄 때와 주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 아나운서가 나한테 원장님 저 급한데 100만 원만 꿔주시면 당연히 꿔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나한테 100만 원 꿔주세요. 그 꿔주면 그건 치매 증상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생기는군요.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성격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오르락 내리락. 아침에는 너무 이뻐. 저녁에는 이놈 새끼.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뭐 진단 기준이라던가 신경과 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본인이 모르죠. 내가 오늘은 지금 낮에 이쁘다 그러고 돌아서서 막 뭐라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치매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나이든 어른이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할 줄 알면 만사가 쉬워지잖아요. 주변 분들이 가족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럼 혹시 치매가 수술로 낫거나 좋아질 수 있나요? 혈관성 치매. 특정 부위 혈류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치매라면 조기 치료로 인해서 치매를 막을 수가 있죠. 이미 진행된 치매는 되돌리지는 못해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손상된 부위를 컴펜세이션, 보상할 수 있게 반대쪽 살아있는 뇌를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적응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치료하기 힘든 거죠.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는 이제 불치병으로 분류가 되나요? 진행을 늦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해요. 뇌 혈류를 개선시키는 약들이라든지 뇌 세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바이오케미칼, 브레인 케미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투여해서 진행을 늦추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력이 있으면 먼저 빨리빨리 검사해서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긴 생각해보면은 이 신체가
지금 다 늙어가는데 뇌라고 왜 안 늙겠어요? 그죠? 그게 더 빨리 늙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예. 뇌 수명과 이 신체 수명이 일치하면 별일이 없죠.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찌라시 타임 가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면 치매가 온다.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치매가 오는지, 치매 때문에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지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곤란한 게 말초 신경 중에 제일 굵은 게 시신경이에요. 자기 새끼 손가락 굵기가 시신경의 굵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 처리량이 다 90%가 눈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굵어요. 이게 근데 바로 뇌로 들어가요. 어떤 느낌을 받는 이런 신경들의 네. 감각은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변화가 시신경의 변화와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특히 황반 변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당뇨 있으면 망막에 변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 변성이 생겨서 시신경이 전달을 못하니까 그 눈을 못 보거든요. 백내장, 녹내장하고 알츠하이머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거는 보고자 사례에 따라서 직선 관계를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 네.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이 시력에 문제 있는 분들이 알츠하이머 빈도가 좀 더 높은 보고는 있다. 뭐 이 정도의 논문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귓불에 주름이 생기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된다. 논문은 나온 게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귓볼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 봤더니 네. MRI 찍었더니 대뇌피젤의 퇴행성 변화가 보통보다 높더라. 없다가 갑자기 주름이 막 여기 생겼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의심을 해볼 만한 일이네요. 근데 여기 귓볼에 주름 생길 정도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입니다. 헤르페스에 감염된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가 헤르페스에 감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나이에. 국민이 다 갖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헤르페스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많이 걸리죠. 왜냐면 1년에 한두 번은 재발이 되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생기겠는데 그게 꼭 헤르페스랑 반응이 있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헤르페스균이 들어가는 데가 신경으로 들어가요. 신경을 갉아먹어요. 신경 쪽에 기생을 하고 살기 때문에 신경의 아밀로이드 축적에 연관될 수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이거는 저는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2~3배 이상 높아진다. 치매 증상으로 우울증도 나타나요. 근데 우울증을 걸렸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계속 우울하게 살아도 치매 오지 않을까요? 계속 디프레스 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뇌가 좋을까? 안 좋겠지? 근데 이거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나 병원에 다녔던 분들은 조심한다거나 노력해야 될 치료를 받으세요. 정신과를 가세요. 좋은 정신과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을 잘 드세요. 이게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과 가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전 느껴요. 네. 그렇죠? 네, 가시면 돼요. 네. 피부가 가려워지면 여기 벌레 물려서 가렵잖아요. 네. 어디 가면 돼? 저한테 오시면 돼. 피부과에 오시면 돼. 내가 우울한 감이 자꾸 지속된다. 그럼 병원 가세요. 보험 안 들면 되지. 생명보험 안 받아주거든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많으면. 그거 진짜 그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규제 혁파를 해야 되는데 저기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러고 있어서 안 해주니. 큰일입니다. 이건 바뀌어야 정권이 됩니다.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바뀌겠지. 안 바뀌면 저를. 예. 자, 치매 환자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한다. 치매는 종류가 2가지예요. 착한 치매, 공격적인 치매. 더 얌전해지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한 그거는 치매죠. 성격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은 본래 성격하고 연관이 많다는 보고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 우리 뇌에서 화를 내고자 하는 부분, 그 어떤 신경 호르몬과 그 부분이 있고 참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네. 화를 내는 부분이 치매가 와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성격이 변하면서 조용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성격이 갑자기 변하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병이 있나 없나, 가족력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검사를 빨리 받고 네. 활발하게 움직이자. 운동, 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공부. 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수학 학교 다닐 때도 못했는데. 제일 머리가 제일 뜨겁게 돌아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남는 게 시간인데 공부가 좀 깊지 않은 분은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뜨끈뜨끈 머리에 열이 나게 머리를 돌리자고. 그게 운동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난 TV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TV와 영화는 뇌 기능에 도움이 안 돼요. 눈만 피곤해요. 얘를 열심히 돌리는 방법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돼. 그다음에 또 네. 심장이 건강해야 되고 뇌혈류 질환을 막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 정말 운동을 해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네. 춤이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춤추는 거 말고 네. 스포츠 댄스 배우러 가보세요. 진짜 어렵잖아요. 머리가 쥐가 나요. 네, 맞아요. 스텝을 외워야 되는데 머리 따로 다리 따로가 해보셨나 봐요, 원장님. 해봤죠. 복습을 또 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맞아. 쓰는 스텝이 아니잖아 이거를.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래방 만드는 것보다 춤방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해.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스포츠 댄스 이런 거는
가면 좋은데 네. 뭐 콜라텍 이런 데 많이 가신대요, 노인분들이. 그거는 전혀 도움 안 돼. 그냥 막춤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데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갖고 몸 움직이면 달리기 하는 게 혼났지. 뇌가 좀 더 건강하려면 뇌를 써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